NIB 초대석입니다. 흔히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처럼 요즘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인천의 평생교육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김성숙 인천 평생교육진흥원 원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흔히 평생교육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만큼 요즘 평생교육의 중요성 또 이런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럼 과연 평생교육이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많은 분들이 평생교육 그러면 글쎄 뭐 좋은 거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지만 막상 내가 평생교육 하려면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평생교육은 우리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평생교육이 우리가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데 꼭 필요한 그런 동반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100세를 준비하자 하면서도 몸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들을 쓰시지만 마음이 건강하게 가는 길, 그것이 평생교육의 길이고 따라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소득이 많아지면 특히 3만 불이 넘어가게 되면 행복해질 거다. 그런 생각들을 하시지만 실제로는 소득이 많아진다고 해서 꼭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의 성취, 나의 성장 그런 것을 뒷받침해 주는 그런 평생교육과 함께 가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는 누구나 행복한 길로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평생교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는 우리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욱더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평생 학습을 접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디서 어떻게 접해야 되는지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요즘에 그 주민센터 근처거나 아니면 동네에 가끔 행복학습센터 이런 이름 붙어 있는 것을 보실 겁니다. 또 평생학습관 이런 간판이 붙어 있는 곳도 있고요. 또는 문화센터 같은 곳에서도 평생학습 교육관 뭐 이렇게 돼 있고 특히 뭐 대학 같은 데에도 평생학습, 평생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눈여겨서 보게 되면 곳곳에서 평생교육을 실천하는 곳들이 있고요. 더 가까이에는 평생교육이 경로당에서도 많이 하고 또 뭐 문화센터 같은 곳, 또 학습을 도와주는 그런 많은 기관들이 실제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직접 두드리면 좋은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예, 뭐 주민센터에서 뭐 문화 강좌도 있고 뭐 여러 네. 가지 뭐 우리가 약간의 비용을 내고 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있는 것. 그런 것도 일종의 평생학습이군요. 그렇죠. 네. 예, 예. 예. 그러면은 인천 지역의 평생학습 현황은 좀 어떤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정부에서 이 평생학습 도시를 2002년도부터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최초로 우리 인천에서는 연수구가 평생학습 도시가 됐고요. 인천에 그 후로 5개의 도시가 평생학습 도시가 지정이 됐습니다. 정부에서 지정을 하면서 거기에는 국가 예산을 좀 지원을 해서 평생학습관도 만들고 또 거기에 좋은 프로그램 강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이런 여건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아직 사실 그렇게 만족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희 진흥원에서 작년에 통계조사 인천의 평생교육 현황에 대한 통계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한 1만여 개의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고요. 또 거기에 평생학습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곳들이 행복학습센터라는 그런 이름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 인천에 한 44개 군데가 돼서 사실 네. 뭐 숫자적으로 볼 때 이렇게 적은 편은 아닙니다. 네. 원장님 인천시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저희 진흥원은 3년 전에 인천시 출연기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을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는데요. 가까이는 지난 10월에 제3회 인천 평생학습 박람회를 예술회관 광장에서 개최를 이틀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한 2만 5천여 명이 다녀가셨고요. 한 50여 개 부스에
굉장히 다양한 체험 활동들, 그러니까 평생학습을 통해서 보여진 그 동아리들의 발표장도 있었고, 또 가훈 써보기, 또 그런 프로그램, 또 낱낱이 초상화를 만들어 보는, 또 동화 인형극을 해보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행사도 크게 가졌었고요. 그것보다 저희 평생교육진흥원은 이제 그야말로 이름이 진흥원이기 때문에 네. 인천의 평생교육의 기반과 현황을 알 수 있는 통계조사, 이건 국가 사무입니다. 이걸 1년에 한 번씩 전체 군구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또 저희가 맞춤형 컨설팅이라고 하는 중요한 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구나 기관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지, 또 그 현황을 어떻게 프로그램 강화나 이런 쪽으로 발전 계획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전문가의 컨설팅을 해드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 6개월간 그 지역의 또는 그 기관의 평생교육 실태를 잘 조사를 해서 그래서 그 발전 계획을 세워드리는 이런 컨설팅을 하는데, 결국 이것의 목적은 그 지역의 시민들이 보다 더 알찬 평생교육을 체험할 수 있도록, 또는 그것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반을 만들어 드리는 일이 이 컨설팅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 저희가 하고 있는 중요한 일 가운데에 그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크게 학습형 일자리 공모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네. 그러니까 학습을 통해서 일자리와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는 인천에서 주로 각 기관들, 또 단체 이런 곳에서 이번에도 뭐 YMCA 같은 곳, 또 소비자연맹, 또 도서관 이런 곳에서 응모를 해서 거기에서 학습형 일자리로서의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그것이 나중에는 일자리로 연계되거나 아니면 지역의 활동가로서 약간의 수입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유익한 프로그램이죠. 이렇게 공모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고, 또 요즘에 인문학이 대세죠. 네. 우리 인천에서도 책의 수도회죠. 그래서 저희도 작은 도서관을 지원하는 사업들, 이런 걸 한 인천의 단비도서관 같은 작은 도서관 12개를 선정을 해서 좋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하는 이런 작은 도서관 지원 사업 이런 것도 있고, 또 그중에 또 노인 일자리 지원도 있습니다. 혹시 굿 리스너라고 들어보셨나요? 글쎄 좀 다소 좀 생소한 것 생소하죠. 같습니다. 굿 리스너, 경청, 잘 들어주는 사람. 네. 이건 뭐냐면 노인 어르신들이 굉장히 말벗이 그리우세요. 그래서 잘 들어주고 그분들과 함께 대화를 해드리는, 그야말로 말벗 친구해주기 이런 건데요. 이것도 그냥 되는 일이 아니고 전문 교육을 받아서 그래서 지역에 이런 것을 필요로 하는 대상을 찾아서 굿 리스너로서 말벗해주기, 이런 것도 노인과 노인을 이어주는, 어르신과 어르신을 이어주는 좋은 하나의 복지 프로그램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저희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해나가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예. 아주 다양하죠. 많은 것들을 하고 있군요. 네, 네. 지금 경청을 하는 부분, 우리가 네. 뭐 어르신들 공경할 때도 이제 그런 부분들 많이 말벗도 해야 되고, 네. 지금 말씀 그대로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네.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일들을 주로 이제 진흥원에서 하고 계시는 건데. 그런데요,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어르신 프로그램만 그렇게 많이 하느냐,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예, 젊은 주부, 또 취업을 하고자 하는 취업 준비생들에게 자격증에 대해서 도전을 한다든가, 또는 기술을 연마하는 그런 것을 저희가 직접 하기보다는 그걸 잘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을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그런 좋은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야말로 평생교육의, 인천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다양한 것을 하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인천 지하철 동막역에 보면은 인천시 평생학습관이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근데 이 평생교육진흥원하고 어떻게 많이 다른 것인가요?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많은 분들이 평생교육진흥원 그러면 동막에 있는 거긴가요? 이렇게 얘기들을 하세요. 그런데 틀립니다. 네. 원래 그 동막에 있는 인천 평생학습관 거기는 굉장히 한 10여 년 됐죠. 그리고 굉장히 우수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곳이고 여기는 교육부에서 예산해서 교육청이 인천시 교육청에서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곳이고 굉장히 전국적으로도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좋은 곳입니다. 저희 평생교육진흥원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한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그걸 기반을 만들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구축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시스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로 정책 연구 그런 쪽에 좀 중점을 두고 있고 저희 위치는 서구에 인재개발원이라고 있습니다. 인천시 예전에 공무원교육원이 있었던 곳. 예. 그 울타리 안에 저희 양지관에 1층에 저희 인천평생교육진흥원이 있습니다. 앞으로 좀 많이 찾아와 주셔도 저희가 좋은 상담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주변에서 행복학습센터를 이제 흔히 볼 수 있고요. 또 평생학습 도시, 남구 연수구를 비롯해서 지금 인천 지역에 한 5군데가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생소하기도 하고 우리가 좀 이해가 갈 듯한 부분이 있는데 좀 자세히 좀 분류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예. 우리 시민 입장에서 가장 근거리에서 평생학습을 배우고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아주 가까이에 위치해 있는 곳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행복학습센터입니다. 그래서 인천에는 44개의 행복학습센터 간판을 건 그런 건물들이 있어요. 네. 거기 한번 가보시면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합니다. 거기서 뭐 건강에 관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또 뭐 요즘 인문학 또 뭐 리크레이션 하는 것도 있고요. 원예 프로그램도 있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동화 프로그램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또 한문, 영어 공부 뭐 이런 거 기본이고요. 그래서 이 행복학습센터를 두드리게 되면 거기에서 바로 행복한 학습으로 연계가 되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인천에 행복학습 도시 아까 5군데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한 150여 개의 행복학습 도시가 정부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우리 인천이 연수구를 필두로 해서 이건 2002년도에 됐습니다. 연수구가 아주 인천에서 가장 먼저 됐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남구, 부평구, 남동구, 최근에 작년에 서구가 돼서 이렇게 5개의 평생학습 도시가 있어서 여기에서는 우선적으로 평생학습을 제대로 또 전문적으로 또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서 전문 평생교육사가 거기에 관여해서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자체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평생학습 도시에 있는 평생학습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평생학습 도시가 아직 되지 않은 인천의 또 다른 군구가 있습니다. 거기가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느냐 하면 그런 거는 아니고요. 거기에서도 열심히 이제 평생학습 도시가 되기 위한 그런 기반들도 만들고 그래서 시민들이 보다 더 접근이 용이하게 아까 말씀대로 근거리 학습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기에 특히 평생학습, 근거리 학습이 중요해지는 이유는 이번 정부에서 대통령 공약사항에 들어있는 것 가운데에 평생교육이 있고요. 거기에는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평생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게 하자. 이게 공약의 대통령 공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제 잘 찾아보시고 그런 데부터 먼저 노크를 하시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평생 학습을 위해서는 뭐 노인은 물론이고 우리 젊은 분들도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위한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다양하게 이제 다루고 계신데요. 네.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평생 학습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 평생 교육 우리가 이제 점점 더 선진국이 돼가고 그럴 때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럼 평생 교육은 왜 중요한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짚어주시죠. 100세 시대에 대한 파트너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내가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오래 장수 100세 시대로 간다. 여기에는 몸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풍족하게 해서 내가 행복한 길로 갈 수 있는 길, 그것이 이제 평생학습이 도와주는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옆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미 학습의 중요성을 우리 선조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자께서는 학이 시습지 불역열호라, 배우고 또 배우면 즐겁지 아니한가, 이런 명구를 날리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배움이 어느 한 시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공부했으니까 다 됐다 이게 아니고 평생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지 되고 배우는 것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야지 되고 그거를 통해서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것, 이것으로 가는 길이 평생학습이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 네, 그렇군요. 배움은 평생, 인천은 생생. 아주 이 희망적인 문구가 아주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인천 평생교육진흥원의 그 슬로건이라고 들었는데 네. 이게 뭐 어떻게 선정이 된 겁니까? 네, 제가 그 원장에 취임하고 나서 우리 진흥원을 일반 시민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런 슬로건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공모를 해서 진흥원 홍보도 좀 될 수 있게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지난 5월에 저희가 인천 다모아 평생교육 정보망이 있습니다. 이 온라인 정보망을 통해서 저희가 공모를 했어요. 그랬더니 전국에서 인천 시민도 많이 해주셨고요. 한 1,500여 명이 응모를 해서 그중에 아주 우수작 3편을 뽑았고 그중에 최우수작으로 당선이 된 작품이 바로 배움은 평생, 인천은 생생입니다. 이 슬로건을 저희가 지난번 박람회 때도 활용을 많이 했고요. 이 슬로건을 가지고 요즘 캘리그라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손글씨. 네. 예. 그래서 손글씨로 이 슬로건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응모도 또 공모 절차를 거쳐서 박람회에 전시도 했고 많은 분들이 참 좋은 슬로건을 잘 뽑았다라는 얘기도 하시고 이걸 통해서 쉽게 배움은 평생, 인천은 생생, 좋지 않습니까? 네. 예, 아주 잘 뽑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배움은 평생, 인천은 생생. 아주 네. 예, 슬로건이 아주 좋습니다. 네. 예. 그 지금 현재 2대 원장님을 맡고 계신데 네. 앞으로 우리 그 인천 평생교육원, 이 교육진흥원 네.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지금까지 이제 창립이 된 이후에 어떤 기반을 쌓는 일에 주력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일반 시민들하고 평생교육을 어떻게 더 많이 알리고 참여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끌어내느냐. 저는 그것이 저희 진흥원이 역점을 둬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중순쯤 되면 저희가 학오름이라는 제호에 우리 진흥원 소식지 창간호가 발간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하고 좀 더 가깝게 갈 수 있게 하고 또 말씀드린 그 다모아 평생교육 정보망을 통해서 시민들이 많이 여기에 들어오시고 어떤 게 이루어지고 있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아주 맞춤형 정보 이것을 알려드리는 그런 홍보에 주력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아까 평생학습 도시다 또는 비평생학습 도시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요. 쉽게 군구에서 하고 있는 그런 많은 프로그램들 그리고 거기에서 종사하고 계시는 그런 전문가들과 함께 연계해서 좋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다 더
자발적으로 학습을 끌어내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것이 활발하게 돌아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또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말씀드린 대로 군구하고 또는 여러 다양한 평생교육을 하는 기관들과 연계해서 이 시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그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네트워크를 가동시키는 일, 이런 일에 좀 주력하고자 합니다. 네. 네. 우리가 뭐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네. 하는 그런 말씀도 있고, 또 그리고 우리가 배움은 끝이 없다라고 하는데 네. 이 앞으로 평생교육진흥원 발전하길 바라고요. 우리 네.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이나 시민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번 해주시죠. 몇 번 말씀드린 대로 학습이라는 게 이제는 나의 행복이다. 예, 학습을 찾아가는 길은 즐겁고 행복한 길로 가는 길이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나의 100세 시대는 평생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겠다. 이런 개념을 좀 꼭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그 평생학습에는 몇 가지 분류가 좀 있습니다. 그것이 알기 위한 학습이 있고요. 또 행동하기 위한 학습이 있고, 내가 존재하기 위한 학습, 그리고 더불어 살기 위한 학습, 이렇게 4가지 분류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지역에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데에 나의 성장도 필요하고 공동체와 함께 가는 그런 시민의식도 필요하고,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행복으로 가는 길, 그것이 평생학습을 통한 길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요. 많은 분들이 평생학습은 내 안에 숨겨진 또 하나의 보물이다,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그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이루고자 하는, 배우고자 하는 그 보물을 끄집어내서 그 길을 찾아가시는 길을 저희가 열심히 도와드리고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네. 물질적인 어떤 학습 뭐 이런 것보다는, 육안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어떤 자아를 성숙시키고 네. 정신적인 이런 부분들이 평생교육이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을 저는 해보는데요. 네. 앞으로 우리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서 원장님의 또 우리 기관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평생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이 해주시고 발길을 좀 주변으로 가까이에서 찾을 수 있는 길들을 가보신다면 분명히 거기에 좋은 행복한 길이 열려질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